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또 만들다 보면 항상 평가만 해보다 보니까 불만이고 교수님들이 눈높이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처음에 초점에서 또 흐려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배경 처리를 안 했을 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발상가평과 좀 비슷해지는 경향을 좀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성 능력이라든가 반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초 디자인의 기본 능력을 보고자 했을 때 외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력 위주로 갑니다. 표현력 위주로. 그래서 나름 이제 그 배경을 처리하니까 나름 이제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빨대라는 거를 너무 과장했죠. 예. 과장해서 막 꺾어서 계단처럼 막 표현을 했다거나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림이 있는데 크림의 특성은 흘러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처럼 확 퍼져나간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약간 과장한 효과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물적 특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특성인 것이지 과장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물적 특성이 없어요. 주제를 분명히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과자에서 깨진다거나 하는 물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는 나름 뭐 배경도 처리하고 빨대 그 패턴이라든가 구성 능력도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창의 감성, 창의적인 능력은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올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조색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은 그 조화로운 조색을 요구하는 거지 약간 거부감이 든다거나 무리한 조색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저희가 예시작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오레오라는 느낌이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 그림이라는 거를 그림 학원에서 많이 그리는데 애들이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계시죠? 이쪽. 여기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다시 말하면 학원에서는 패턴 그림을 패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네. 어떤 학생이 독창적으로 개성있게 자기의 스타일을 그리게 되면 네.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작품의 수준을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패턴 그림을 다 뺄 때가 있고 일부 수용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했지만 그게 좋았을 때는 외래 패턴 그림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입시라는 게 저도 뭐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보니까 입시는 또 입시더라고요. 시간 내에 완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패턴이 좀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듯이 이 그 본인의 그 작업이 그 패턴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독창성도 발휘를 못한다면 외래 또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잘했을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시라는 특성상 외래 또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독창적으로 그릴 때보다 패턴 그림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 미술대회라는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미술대 은상이나 대상 받을 때 분들 보면 약간의 학원의 스타일과 좀 다른 느낌으로 상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면 평가를 하실 때 점수를 더 후하게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독창적이다 해가지고 점수를 더 낮게 해주는지 그게 궁금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스럽지만 좋았을 때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게 독창적이면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했다고 해서 퀄리티가 안 나오면 외래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을 때는 외래 패턴 그림보다 더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A가 20%, B가 30%, C가 30%, D가 20%로 평가가 되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A가 20%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성적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도 A뿔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림이 잘 그리는 학생들이 좀 붙일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A뿔이 10%가 될 수도 있고 20% 중에서 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애는 10장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A뿔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름 구분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그런 뭐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상황이 이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상황이. 저 질문. 저기 지금 이 잘못된 그림 말고요. 요 전에 잘된 그림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ABCD 4개의 그림 중에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시된 소재가 오레오 그 봉지체에서 과자까지 줬는데 지금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봉지를 안 그려도 지금 빠져 있는데도 저게 이제 우수작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혹시 뭐 물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중요해지면서 아까 또 조건에는 주어진 소재를 반드시 그리라고 있는 조건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오레오 봉지는 빼도 부과한 건지 주제에 따라서 이게 그 같은 날 같이 본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리하신 질문인데 확실히 이제 이게 같은 날 같이 본 게 아니라 첫날 본 게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사물이 하나 더 들어간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봉지까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봉지를 빼고 그냥 그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자꾸 예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막 이렇게 연출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무조건 지금 A하고 C는 봉지를 뺀 상태에서 한 거라서 저렇게 된 거지. 그럼 앞으로도 이제 출제된 소재는 무조건 다 그려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정재호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가지 사물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3가지 이내가 될 거예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저희가 그 창의 감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실물을 제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고 얇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창의 감성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주제도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아까 육면도라든가 그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좀 참조하시면 저희가 타대학하고의 좀 차별화가 물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시할 겁니다. 뭐 그거를 다 육면도로 제시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1인당 하나씩 이제 사물을 제공하기에 너무 부피감이 크다거나 뭐 또 가격대가 비싸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건대 스타일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물체들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벗어나보자. 어차피 연습할 건데 다양한 걸 연습하는 게 낫지 꼭 골라서 연습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저희가 예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시 작품은요,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작품 자체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준비해본 부분이고요. 이런 방향, 크게 보면 이런 방향성 안에서 준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들께 이 그림을 공개합니다. 저희가 총 8장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8장의 그림 중 4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좀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림 4장.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차이가 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본다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이지만 저희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의 그림을
4장, 미흡한 그림 4장 이렇게 총 8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조연력과 표현력과 그 다음에 창의력을 지금 중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성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묘사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장성, 요 3가지를 크게 보고 있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그림에 대해서 아마 보시고 생각들이 많이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시고 그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요 발표를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그림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성 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B타입의 그림, 우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오레오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예시작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조건 하나를 타대학과 좀 다르게 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고유색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쓰느니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상식선을 벗어나는 오레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때 제시가 되었던 오레오는 검정색 오레오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학생이 임의적으로 검정색을 붉은색으로 바꿔서 했을 때는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미흡한 그림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좀 잠시 후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표현자는 특히 물적 특성에 따른 변화에 따른 창의력 표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속 손 드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K대학교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건대라고 그러죠.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감에 대한 표현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이제 그냥 재료 물적인 표현, 흐른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건대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질감에 대한 표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과장된 표현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 그 이상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표현에서 등장했던 이제 유리를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든지 어떤 금속성이라든지 특정 어떤 사물에 대한 표현을 과장하게 표현했을 경우 이제 제한을 시키는 방향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합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틀리면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 재질의 특성을 나름 소화할 수 있는 너무 과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질감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그거 관련된 건데 이제 재질감을 마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이제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의 경우로 갔을 때 물체가 물론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오레오가 나왔다면 오레오의 원래 과자의 그런 진짜 사실적 표현이 되어야겠지만 그걸 약간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면적인 이야기랑 그거는 아까도 저희는 구성 능력도 굉장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입체가 계속 입체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발상과 표현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평면과 입체가 같이 공이 어우러지게 구성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과자를 평면적으로 활용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스작하고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1번을 보면은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이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이쪽도 흘러갔고 그쪽도 흘러갔어요. 근데 한쪽은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고 저거는 또 아닌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 디자인 자체가 어찌 보면 창의성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들면서 발상적 요인이라는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저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다른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매적 한 가지만 관찰.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약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거는 저희는 원치 않았는데, 이거를 왜 잘 된 거에 대한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빨대를 이용한 평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수작으로 본 거지, 지금 크림이 나와서 이렇게 과자가 과장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이 물적 특성을 이제 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잘못된 거고, 여기서 봤을 때 우수한 점이라고 보이는 거는 이런 빨대를 배경에 깔면서 그냥 깔지 않고 나름 패턴과 조형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할 것을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진행을 하면서 그 난해한 점이 있다는 거하고 네. 진행되는 거 하면 네. 그거하고 그 소매적 관찰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실물을 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분석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금 사진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이미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주고 그것을 재조합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때까지 문제는 정말 평이하다 할 정도로 좀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대학을 보면 제가 봐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자꾸 이슈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기준하에서 학생을 뽑고 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지, 걔가 완벽한 애를 어떻게, 그럼 뭐하러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지 않고, 충분히 고3 정도의 교육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드리고요. 충분히 저희가 타대학도 지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제 출제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아예 호텔로 감금을 당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타대학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는데 개인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분이서 협의하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려운 문제라거나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해 못할 정도의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배제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발상과 표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사물과 상황이 너무 평이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평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것이 어느 방침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쭉 가야지 학원들도 믿고 학교들도 믿고 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수시로 어떨 땐 이런 문제, 어떨 땐 이런 문제 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방침은 전혀 그런 적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고3 정도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